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네, 오늘, 알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배신감에 티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와서, 조금 평소보다 한 20분 늦게, 좀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몸이 안 움직여요. 비까지 오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막 이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일단 예고는 돼 있었죠. 지금 애플과 그리고 또 구글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되면은 나스닥의 추세를 좀 만들어 주겠는데 생각했더니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가 그렇게 또 끌어내고 있다는 거를 보니까 뭐가 작동되긴 작동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걱정했던 부분들, 미국 시장이 주춤했다가 이런 어떤 눌림목 끝나고 바로 턴할 때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지난번 고점을 못 돌파했기 때문에 쉬면은 여기까지 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생각이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린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앞에 걸 지키고 또 다시 턴하려고 한다. 아주 센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이고, 근데 거래는 좀 떨어지고요. 게다가 지금 내용들은 올라가면서도,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는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금리가 다 그렇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달러도 뭐 춤을 추고 있고, 원자재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주식시장 떠나 이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지금 경계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또 오히려 잘 버티고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서 뭘 봐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시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은 일단은 마음은 두고 그리고 또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또 플랜은 해야 돼요. 시장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 에고가 작동을 해서 에고이스트가 돼서 시장이 틀린 거야 내가 맞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인버스나 아니면 또 시장이 하락할 때 베팅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오르는 게 기회야 라는 쪽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본 게 틀렸네 라고 인정을 하고 시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기회나 아니면 또 요인들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나. 생존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쪽들은 오히려 시장을 역행했을 때는 파장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구나 할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강합니다. 9월달 조정, 9월달 여러가지 유동성에 대한 경고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염두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진 말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연해지지가 못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한번 쭉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벳이 9%, 이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한번 배팅해 볼까 하다가 갭이 너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큰 갭을 거기다 이제 쇼 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오네요. 애플이 3.8%면 말 다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밖에 안 올랐다? 좀 이상한 거죠. 반대로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4일째 하락하면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지수가 못 따르는데 또 특이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특이한 거 투성입니다 요즘에. 네, 그런 것 같고 일단 고용 보고서에 일단 맛보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졸츠 구인 구직 보고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735만 건에서 718만 건으로, 그러니까 즉 720만 건 이하로가 발표가 되는 게 구인 건수죠.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로 2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얼만큼 시장에 대해서 약간 압박이 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생각보다 뭐 신규 채용률 뭐 이런 전월과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고용시장은 견고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지표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718만 건이네 라면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노동시장에서 아마 이번에
어떤 고용지표 쪽에서 그런 감이 좀 올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드렸죠.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 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 아유 우리 채용 안 해라고 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게 경기와 직결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변화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에 대한 위축입니다. 공급이 뭐냐면은 일단 저가 노동력 그리고 또 아무리 미국 시민들이 우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야 나도 일자리를 내가 잃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저보고 급하지 않으면 저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그냥 회사 생활 이렇게 하다가 잡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6개월, 1년까지는 뭐 실업 수당 챙겨 먹겠죠. 그러다가 급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하던 일보다 더 낮은 쪽으로 침투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서빙하라고 본다. 그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아니면 너 그냥 배달해 라고 하게 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퇴직한 친구나 그런 친구들한테 너 전투력을 상승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배달 같은 것도 해봐야 된다. 차라리 그냥 또 뭐 무슨 퇴직금 가지고 이상한 거 까먹지 말고 그런 식으로 뭐 너를 단련시켜야 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무슨 이놈의 자식이 무슨 나한테 뭐 야 너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바라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거 해봤는데 뭐 하여튼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공급이 못 따르게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즉 이민자를 추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백 상태들이 서서히 보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안 따라서 노동시장이 위축돼서 들어온 거를 과연 경기 위축으로 봐야 할 것이냐 라고 또 자문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보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연준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딱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논리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은 그런 잘못된 정보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가장 큰 파장들을 그대로 타격들은 미국 경제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블을 아주 키우는 쪽으로 나간다는 쪽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상이다라는 쪽에서 그게 나오고 있고 이것도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또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금리가 쭉 올라가는 게 좀 안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30년물이 5%, 4.97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또 갔다가 약간 좀 금리가 좀 안정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 2년물, 10년물, 30년물 이거 다 국채 입찰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는 좀 튀어 있는데 국채 입찰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금리 가지고 나 만족해 하고 오히려 매수가 그러니까 국채 입찰이 그러니까 국채를 사려는 세력들이 많게 되면은 높은 금리였지만 오히려 그걸 만족해서 베팅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 금리는 또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주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된 쪽들은 또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살렘 총재 같은 경우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근거로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은 격돌 중이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리사 쿡 이분을 계속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법적으로 좀 같이 공방이 펼쳐지는 상황들이고 내가 왜 나가? 라고 하는 상황들이고 이런 쪽에서 미란 선생님과 한 분이 이제 연준위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고 있는 한 분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들어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다 보니까 무섭죠, 솔직히. 100년 채권 발행해서 그거를 우리 도매국한테 팔아야 된다. 근데 무이자예요. 이자가 없습니다. 이런 거 팔아야 된다는 사람이 연준위원으로 들어온다. 완전히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근데 물론 미국은 부담이 안 돼도 그거를 해석하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고.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은 일단 거의 그 경제 활동이 변화가 없는데
소폭의 성장,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베이지북에서 나온 거는 미국 경제 양호하다라는 쪽에서 계속 무게를 줬던 게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구매력 떨어졌죠.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판촉 활동이 강화되면 마케팅비는 올라갑니다. 판관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다. 관세 여파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 부분 쪽에서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하나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 부분 쪽에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또 쭉 내용 중에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외에 5곳이었나? 예, 좀 대도시 쪽입니다. 대도시 약간 외곽 쪽이죠. 필라델피아 비롯한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자극을 하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오히려 올라간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가장 체크해야 될 게 리츠입니다. 리츠죠. 우리나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어제자 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배당주가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몸값이 올라가게 되죠. 리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리츠가 특히 딱 세팅이 잘 돼서 더 이상 이제 뭐 사무실 공실 날 위험이 없는 그런 쪽의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고공행진 중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츠 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근데 안에 꼭 리츠 투자할 때는 이 리츠가 어디의 대상이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아니면 최근에 증자를 해서 또 건물을 늘려서 그걸 가지고 아주 수익률을 잘 끊임없이 그리고 또 매각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특별이익으로 잡히면서 추가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리츠 쪽도 하나의 금리 인하기에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보면서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츠를 한 3년 전부터 그냥 요거 조금 될 것 같으니까 금리 상승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들어간 게 하나가 있는데 중간에 한번 증자하느라고 또 돈을 넣었더라고요. 꽤 괜찮아요.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보다 분배율이라고 그러죠. 이쪽은요. 분배율 따지게 되면 거의 연간 9%? 예. 6에서 9%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배당 안 받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그런데 뭐 비중이 그냥 실험적으로 들어간 거여서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배 아파. 예. 다 크게 들어갈 예, 이런 쪽으로 일단 봤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늦잠 자고 뭔 짓을 하는지 예, 빨리 하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당연히 9%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크롬 사업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약간 미국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반독점법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되는 모습들로 나오는 모습들이고 또 애플도 기본 검색 엔진 유지도 된다라는 판결 쪽에서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자유로움, 족쇄가 좀 풀리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 또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체 AI 기반의 웹 검색 기능을 개발 중이다. AI 쪽을 지금 애플이 뭐 석권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풀리는 모습들이 살짝 나오고 있다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 눈만 뜨고 일어나면 테슬라 어디서 안 팔리네, 인도 진출했는데 600대 팔렸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또 바닥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항상 예 주가 빠지면 이런 얘기 많죠. 예, 테슬라도 일단 반등 시도는 살짝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하지만 나머지 쪽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GM포드는 이제 9월달부터 일몰되는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담감들 다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테슬라 가치의 80%는 이제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다, 로봇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이게 로봇주의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계속 또 노려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오늘도 약해요. 예, 그래서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황 선생님께서 그때 나올 수 있는 얘기들도 그때 스타가 총출동 하겠네요. 우리 흥행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시진핑 주석까지 오시게 되면은, 네, 흥행이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사전이나 사후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그러면, 모이다 보니까, 또 이러고 새해를 불리는 입장 아니면 약간 좀 융합을 시키는 입장 쪽에서 이번에 에이펙은 좀 중요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로드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강했네요. 가장 셌어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다시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이 없는 모습들이죠. 예, 그런 변화로 가져가고 있고,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쪽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양자 드론 우주개발, 원자력 이쪽들 다 오늘 별로였었고, 로켓랩은 한 11% 빠졌네요. 지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좀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힘이 없네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강한 쪽이 뉴 스케일 파워, SMR 8.5%. 와, 엄청 세네요. 근데 오클러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갭을 채우려고 하나요? 오늘 보다 보니까 SMR은 이틀째, 와, 여기까지, 딱 찍었네요. 딱, 저항대 딱 찍고. 네, 근데, 여기서 주춤하면서, 이 저항이네 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 30달러 초반인 볼까 하다가 훅 나온 바람에 못 샀습니다. 못 사고, 그냥, 아유, 저거라도 볼까 하다가, 에잇, 뭐 하다 보니까 장중 여기까지 딱 찍고, 아주 좀, 예, 중형급 이하 종목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SMR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거 저항일 것 같은데, 조금 눌렸을 때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예, 지금, SMR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것, 이번에 6기가와트죠? 예, 그것 다시, 진행되는 과정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SMR 움직이면서 저희가 같이 동반했던, 예, 이런, 예,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과 폭은 조금 좀 약하네요. 그래서 일단 눈길은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를 비트코인 쪽들은 생각보다 좀 주춤하죠. 여전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는 조금 좀 관망세가 좀 짙습니다. 소매 쪽에서 어제 실적 발표했던 메이시스, 생각보다 실적 잘 발표하니까, 메이시스 아시게 되면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변화가 들어오나 싶어서 20%빵 뜨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이게, 이럴 때는 기대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실적만 괜찮다는 얘기 나와도 강하게 움직이죠. 네, 그런 게 미국 시장의 묘미, 실적 따라서 플레이하는 묘미가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나머지 캠벨, 예, 수프죠? 이런 쪽들 나머지 괜찮고, 음식 쪽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금리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금융주 쪽들은 그렇게 썩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끝났고, 국내 시장은 이렇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여기 전저점 지지하고 토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따라가는구나 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행은 저희 거래가 늘어납니다. 미국은 이제 거래가 쭉 빠지는데 늘어나면서 턴한다.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빠지면 안 되는 수치, 그러니까 3170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밑에 있다는 이제 내려갈수록 확인하는데, 그 첫 단계 다 힘들어요 라고 볼 수 있는 첫 단계가 3170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탈 안 하고 버텨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만 강하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선물 중심으로 크게 나오지 않는지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 이 정도 한 3200을 이제 안착하는 과정으로 나갈지, 그러면 저항대가 3210, 3250, 그리고 3280, 이게 1, 2, 3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있죠. 이걸 돌파를 시도를 하는지 보시되, 그런데 이게 지수만 보면서 빠지나 안 빠지나 이것만 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냐면요, 코스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 한번 해보는 보는 것처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딱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지지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약하지만 이렇게 저점 때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고점 때도 이렇게 저항대로 나오지만 이걸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조금 약간 좀 힘을 내려는 모습들이 좀 강하고, 게다가 여기 거래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코스닥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퍼주, 고성장주, 금리는 한다며, 그러면 고성장주가 답이 아니겠느냐. 한쪽에 대한 시각들과 흐름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고, 로봇 쪽은 먼저 움직였고, 거기다가 또 다음은 바이오가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고퍼주 아니에요? 성장주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슬슬 지금 쪽에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마련하고 돌릴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드는데 이걸 업황으로 따지게 되면은 얘기가 안 되죠. 업황 쪽으로 본다 그러면 2차전지 할 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가다가 이렇게 강에다가 여기까지 조정 들어와서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 나온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지금 또 두 개가 위에 딱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이탈 안 하거든요. 여기서 크게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또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런 상태 쪽에서 아유 2차전지 소외해야 되고 재미없으니까 또 올라갈 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얘기도 없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 자리 한 34만 원대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요 중요한 자리죠. 장기 이평선이죠. 여기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아직 2차전지가 끝나기보다는 반전 시도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안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거래도 슬슬 늘어나는 게 나쁘지 않다 안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또 매매할 종목들 플레이할 종목들이 다시 슬슬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자 안쪽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은 역시나 금리와 함께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늦잠 효과 때문에 이쪽은 뉴스는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즘 강한 쪽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거 스마트폰 관련된 쪽들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같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도 요쪽들이 왜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느냐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반도체나 아니면 모든 시설 투자를 그러니까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약간 3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무렵쯤 가을쯤 되면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분위기가 투자를 얼마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 예산 중에서 잠깐 이거는 그럼 미리 발주를 해야지. 그래서 발주하는 쪽에서 거기서 준비하고 내년에 딱 들어와서 어떤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경향들이 큽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좀 안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그게 좀 계획적으로 나오셔서 약간 수주가 발주가 확정되는 시기가 이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때 반도체 소부장 지금 나 수주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게 됐을 때 요즘 반도체 소부장이 좀 열일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테크윙이죠. 저희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적정 기준 가지고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서 이거 빠질 때 그냥 좀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하루에 한 두세 분씩 계속 테크닉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수주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저희 매수 단가 이상으로 그냥 눈물 젖은 테크윙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항대 안쪽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중은 좀 줄여야 되는데 그때 이게 한 몇 달입니까? 이게 한 두세 달 동안 눈물 나게 한 다음에 그거 좀 수익권 들어오면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을 봐야겠죠. 그래야 가벼워져서 조금 더 길게 가든가 아니면 그래 한번 계속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게 저희 특성이고 FSD 이것도 어제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로 본격적인 펠리클 나오는데 장중에 갔다가도 종가가 어디 끝나죠? 여기 못 넘어갑니다. 제가 요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쭉 들어오면서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약간은 25,000원대 전후로 해서 25,000원 그러니까 25,000원대에서 24,000원대 사이에서 지지를 하는데 크게 이탈 안 하고 잘 지지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FSD는 지금 또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블랭크 마스크와 같이 가는 나도 좀 섭섭한 거 아니야? 아이고 라고 하는 SNS 텍 이것도 또 빠지진 않아요. 나도 같은 그쪽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버티려고 하죠. 요런 거 모습 좋네요. 이렇게 딱 나오고 근데 FSD가 부각받다 보니까 좀 점점 옆으로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치를 볼 수 있다. 쪽들로 보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파크시스템스 이것도 저기까지 갔다가 수주가 좀 이번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여기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 좀 힘든 거 벗어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느끼는 거는 이런 저항대를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서 안착이 된다. 나쁘지 않죠. 근데 밑에 걸 잘 지지했어요. 요 자리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는 이런 거 한 24만원대 중반 24만 5천원대 여기만 이탈 안 하고 버텨준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손바뀜이 좀 나왔고, 반대로 가다가 빠져서 24만 5천원대가 제대로 못하고 또 밀려버린다. 이거는 돌리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우리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좀 다시 좀 더 쉴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가격대.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아래쪽에서 이제 변화가 슬슬 들어가는 반도체 소비장들이 좀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폰 관련 쪽들도 좀 들어가는데, 애플이 그리고 또 출하량 전망을 상향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파이넴텍, KGH 바테크인데 이게 스마트폰 관련 쪽으로 전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왜냐면 스마트폰 수출이 괜찮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면 또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파이넴텍 주도 쪽으로 또 확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ICT 대장조 삼성전기도 강한데, 애플이 저렇다 그러면 원래 LG노텍이었어요. LG노텍을 또 같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거 그냥 트레이딩 쪽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하드웨어 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는 어차피 LG노텍의 성수기로 예상되어 있는데 PBR 0.7배, 8배 수준이면은 삼성전기랑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돌아와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고점 때 안착하게 되면은 뭐 18만원 이런 쪽도 좀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는데, 또 단 여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LG노텍 봐도 될 자리, 해봐도 될 자리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늦었지만 나 해보겠어 이런 쪽이고, 바이오 쪽들은 뭐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이오 쪽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죠. 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옆으로 쉬고 있던 유한양행마저도 돌아섭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참 그래요. 이런 쪽에서 빠지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확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저항대 돌파한다 그러면 한 12만 5천원대까지는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힘을 내고 있다 보니까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들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다 실적도 좋고 잘 나오는데 바이오 간다 그러는데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쪽이 SK 바이오팜이죠. 이거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리들, 실적 좋았을 때 나왔던 자리를 조금 확대하면 12만원대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고 있는데, 바이오인데 그래도 이거 좋아요. 이런 모습들 중요한 지지권 이렇게 딱딱 지지 잘 해냈기 때문에 이거 효과까지 본다 그러면 저분이 여기 고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한쪽에서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 뭐 가는 거, 올릭스는 또 한번 박수 한번 더 치고, 그리고 또 ABL 바이오 또 한번 박수 한번 더 치고, 저희는 바이오는 딱 모아놓고 그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되는 관점 쪽에서 보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어제 오랜만에 이쪽들이 움직였어요. 호텔 카지노들. 근데 보니까 일단 호텔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7월 관광 통계 생각보다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8월 달에 좀 카지노 쪽 못한 게 아니에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았는데 7월 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슬로우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막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호텔 관련 쪽들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뚜껑은 9월 말부터 10월 달 국경절 그리고 또 연장돼서 항상 3분기, 4분기도 또 날은 춥지만 약간 또 여행 시즌, 겨울 여행의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겨울 여행의 시즌은 다 어디 많이 안 돌아다니고 가서 뭐 호캉스 하면서 쇼핑몰에서 쇼핑 조직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크리스마스 앞두고 선물 나를 위한 선물 사기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호텔 쪽에서 어제 강한 건 GSP&L, 뭐 서부 T&D 이런 쪽들 괜찮을 것 같고, 그 무거운 호텔 신라까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또 보면서 변화를 보셔야겠죠. 외국인 관광객 소비 쪽들은 일단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 안 좋은 뉴스 나올 때마다 사야 될 것 같은 게 그런 쪽이죠. 그때 그렇게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늦잠 특집 조금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고요. 아마 업로드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지수는 그래도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거기서 섹터와 종목 플레이가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걸 좀 더 이용해가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또 시장에 대해서는 또 너무 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널널하게 이러면서 시장에 맞게 그냥 좀 편하게 대응하다가 혹시나 좀 리스크 관리 요인들이 생긴다, 그럼 그때는 일단
또 가드 딱 올리고 지금은 또 이게 아니네 그러면 시장이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그 말랑말랑하게 되겠죠. 그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종목과 섹터 쪽에서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왕이면 구독까지 저희 4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4만을 앞둬서 그래도 목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7만 전자 거기까지는 한번 가봐도 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7시 반에 파워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